조선시대 도공들처럼 발물레로 그릇을 빚어냅니다. 선생이 빚는 것은 값비싼 도자기 작품이 아니라 정감 넘치는 닭이들이죠. 비워있으므로 기꺼이 가득 채우는 그릇. 선생이 빚는 그릇은 선생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단조롭고 자유분방한 모양새까지 순수한 심성 그대로죠. 삶의 순간마다 흙을 만지고 불을 느끼며 작품을 완성해냈습니다. 스스로 남과 다른 삶을 선택해 살고 있는 선생은 특별히 많이 가진 건 없지만 도자기를 빚으며 자연에 깃들어 살아가는 행복한 도공이죠.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릇도 빚고 차도 마시고 또 책도 보고 또 무엇보다 평생 이 그릇과 흙을 만질 수 있으니까 너무 만족합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고작해야 10가구 남짓 사는 작은 시골 마을.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키 작은 돌담길을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지은 흙집에서 도자기를 구우며 살아가는 선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생은 매일 아침 차와 마주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기울여 다래를 올리죠.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기리는 선생의 선한 마음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님들이 행복하고 평온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는 거죠. 차를 올리고 나면 뜰하기 바라다 보이는 공간에서 선생은 어릴 때부터 익힌 요가를 시작합니다. 한평 남짓한 이 공간은 정신과 함께 육체를 수련하는 선생만의 보금자리죠. 선생에게 요가 수련은 나를 온전히 느끼고 내 몸을 자각하는 시간. 마음을 집중하고 몸에 기를 모아주는 요가 동작을 이어갑니다. 젊은 시절 선생은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무작정 인도로 건너갔습니다. 인도에서 보낸 3개월의 여정은 선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무소유가 주는 행복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도록 해주었습니다. 붓다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를 얻기 위해선 하나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죠. 수련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인도에 요가를 하러 갔었죠. 그 세계 최초 요가 대학이었는데 거기서 언어가 조금 안 돼서 히말라야산 그 밑에 리시케시라고 거기서 이제 수련을 하고 지금까지 수련을 꾸준히 해와서 몸이 좀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조금만요, 남들보다는. 선생은 볕이 잘 드는 마당에 맛있는 곡식이 주렁주렁 매달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텃밭이 부츠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그 버섯 종견을 넣어서 이제 봄에 되면 이제 몇 개씩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따서 요리도 하고 그럽니다. 소식하는 편이라 거의 일식일찬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마당의 작은 텃밭에는 갖가지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죠. 이렇게 잘라줘야 부츠가 또 억시지가 않고. 가난한 삶이지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남는답니다. 자연에서 살면 좋은 것들이 도시에서는 이런 다 요리 이런 것들 하고 나면 다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은 바로 걸음이 되니까. 물 흐르듯 자연과 순환하며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선생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양파만으로 솜씨를 부려봅니다. 전원 생활의 특권이란 자연의 선물을 고스란히 누리는 것. 신선한 먹을거리가 지천으로 있으니 늘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선생은 작은 씨앗이 땅에서 자라 한 끼 식사가 되기까지를 생각하며 소중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한답니다. 음식은 항상 가장 예쁜 그릇에 담아 밥상을 마주하죠. 저는 홀로 살더라도 먼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리 하나 먹더라도 폼을 잡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일식일찬합니다. 요즘 많이 먹어서 병 걸리고 그렇지 적게 먹어서 병 걸리는 건 거의 없거든요. 요즘 많이 먹어서 뭐 당뇨나 뭐 심장 고혈압 많이 걸리잖아요, 현대인들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일식일찬 거의 30년 해왔지만 거의 뭐 아주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늘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하기에 선생에게 식사 시간은 언제나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날 오후 선생이 무안의 한 시설을 찾았습니다. 차를 먹어보고 황차가 무슨 맛인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분히요, 차분히요. 차는 이렇게 편하게 마시면 돼요. 특별한 예법보다도 편하게 마시는 게 다도입니다. 자, 녹차를 발효시킨 차, 황차라고 해요. 황차. 몸을 뜨겁게 해주고 몸에 좋습니다. 이 차가 우러나는 동안에 자, 예일된 이 찻잔을 이렇게 버지른 거예요. 하나요? 무안 자리번은 선생이 4년 동안 도자기 직업재활교사로 일을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밝게 웃어야 오랜 인연을 이어오면서 요즘엔 이곳 아이들에게 차에 대한 예절을 가르치고 있죠. 아이고 뭐야 떠야 떠? 차는 이 색깔도 보고 또 그 향기도 보고 향기도 맡고 그 맛도 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자, 찻잔을 옆으로 전달해 주세요. 친구 전달. 자, 이쪽 전달. 전달. 송사님 하나 하시죠. 되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재활을 돕는 이곳에서 선생이 건네는 한 잔의 차가 온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아이들은 선생에게서 차 예절을 배우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지는 법을 배우죠. 무안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차의 향기와 함께 해오는 동안 선생의 삶은 좋은 인연들로 풍요로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 차를 좀 가깝게 할 수 있게끔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게끔 많이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더 좋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 자리반에 와서 그 차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혹은 친구들이 이제 바람을 쐬고 싶을 때는 저희 공방에 와서 또 이렇게 차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람 맑은 날 선생이 흙을 구하러 마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기장에게 흙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중요한 재료. 무언의 질 좋은 황토를 만질 때면 선생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설렙니다. 전 힘 안 들이고 하려고. 이 마사하고 황토가 섞인 겁니다. 이제 마사 황토인데
이제 돌이 오래도록 풍화되면서 흙 속에 이렇게 돌 같지만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모래 성분이나 기타 마사 성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질감이 거칠거나 자연스러운 질감을 원할 때는 이런 흙을 기존에 있는 흙과 같이 배합해서 이제 작가의 그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이 도공에서 흙이 18알 중에 7알 정도는 되죠. 나머지는 굴, 뭐 유약, 뭐 기물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흙에 따라서 질감이 전혀 다르거든요. 청자나 백자 같은 거 이런 거친 액을 못 쓰죠. 상감을 해야 돼요. 조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곱고 그런 액을 주로 철분이 있는 거나 또 백자는 또 철분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분창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거칠으면 거친 대로 또 거칠지 않으면 아는 대로 그냥 분을 입혀서 쓰니까 뭐 그냥 보편적으로 분창사기 정도가 편안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알갱이가. 그래서 화분 용도로도 아주 좋아요. 입자가 굵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나옵니다. 선생은 욕심 부리지 않고 늘 필요한 양만큼의 흙을 가져가죠. 선생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자기들로 가득한 선생의 작업실. 정성스레 얻은 흙의 감촉을 느끼며 이물질을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꾸 내렸다 올렸다 그 꼬인 흙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물질이 있거든요. 손이 감지가 돼요. 선생이 지금 빚어내는 작품은 달의 전기를 품은 달항아리입니다. 어느 한 곳 모나지 않게 둥근 달항아리는 지름이 보통 40cm 이상인 백자항아리의 별명이죠. 전통 물레의 속도로는 큰 도자기 항아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아래를 따로 만들어 붙이는데요. 때문에 완전히 둥글기보단 약간 비대칭적인 게 특징. 몇 안 되는 우리 고유의 도자기 형태 중 하나입니다. 달항아리는 두 개의 합을 이룬 거예요. 음과 양, 마치 부부처럼. 그래서 지금 모양은 이 형태로 되어 있지만 둘이 합해내면 그 달항아리라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죠. 그 달항아리를 찰 때는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이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된 것이 이제 하나로 합일되는 지금 과정입니다. 이제 같은 흙의 흙물입니다. 같이 접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같은 흙을 쓰는 겁니다. 남들보다 늦은 시작이었기에 더욱 열심히 달려온 세월입니다. 다시겠습니다. 거꾸로 틀어서 이제 음과 양을 합해지는 순간이죠. 달항아리는 따로 만들고 다듬어 형태를 완성해도 말리는 과정에서 무게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내려앉기 일쑤입니다. 가마에서 굽는 과정 중에는 크기로 인한 장력뿐 아니라 고열을 견디지 못해 주저앉거나 터지고 변형되는 것이 많죠. 그만큼 숙련된 솜씨가 필요한 작품이 바로 달항아리입니다. 한 끗 차이가 작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예민한 작업. 만족스러운 모양이 나올 때까지 선생은 물레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항아리는 일주일 정도 건조대에서 말려 가마에서 초벌구이를 끝낸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는 것이 기물에 옷을 입히는 유약 작업이죠.
자기의 표면이 매끄럽고 윤이 나는 것은 바로 이 유약 때문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유약 작업은 아주 중요하죠. 맑게 녹이는 과정은 까다로운 불의 힘을 빌어야 합니다. 예민한 과정이지만 그만큼이나 흥미로운 작업이죠. 수들방을 많이 떼니까 이 가마도 떼고 나무채, 주로 소나무재를 많이 씁니다. 또 채로 쳐서 유약을 만들어 쓰고 있죠. 전통적인 재래 유약인 잿물을 사용하기에 사기장들은 유약 입히는 것을 잿물을 칠한다 혹은 잿물을 입힌다고도 하는데요. 유약을 흠뻑 두른 도자기는 불의 온도를 견디고 나면 우윳빛, 붉은빛 등 마법에 걸린 것처럼 아름다운 빛깔들을 뿜어내게 됩니다. 다랑아리는 지름이 40cm 이상이나 되는 만큼 무게 또한 상당합니다. 행여 다칠세라 애지중지 받아 가마한 가장 좋은 자리에 들여앉히는 박종현 선생. 선생은 지금도 모든 것을 전통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장작 가마는 선생이 홀로 손수 지은 것. 뒤늦게 배운 도자기를 굽기 위해 주변에 황토를 모아 만들었죠. 현대인들과는 다른 고전적인 생활 속에 순박함이 배어나고 그 순박함은 다시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약 시유한 기물을 이 칸칸이 재임하는 과정입니다. 재임은 도자기를 싼다는 얘기죠. 지금은 초벌을 마치고 이제 이번에는 초벌한 걸 가지고 꺼내서 유약을 시유해서 다시 제벌을 걷는 지금 두 번째 과정이죠. 자기가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또 입혀서 몇 번이라도 굴 수가 있어요. 이건 한정이 없습니다. 계속 걷도 다 각자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항아리 같은 건 백자니까 거의 한 번에 마무리를 보죠. 가마 안에 그릇을 다 쌓고 나면 이번엔 가마의 불구멍을 막는 작업을 합니다. 열기와 연기가 가마 안에 머물러 도자기에 스미면서 아름다운 빛깔을 띠게 하기 위해서죠. 내와 벽돌로 여기를 일단 막고 가에 황토를 이 틈틈이 이제 막아주죠. 그래야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으니까요. 선생이 자기를 운반하던 통로를 흙반죽으로 촘촘히 메워갑니다. 하나의 그릇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엔 이토록 지긋한 정성들이 곳곳에 깃들어야 하죠. 선생은 주로 우리네 조상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분청사기를 빚고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자유분방하고도 실용적인 서민의 그릇. 선생의 순박한 삶과도 맞닿아 있죠. 까만 하늘에 조각달이 걸렸습니다. 작은 빛들이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자연의 소리맘이 들려오는 밤. 선생이 소중한 마음으로 차를 올립니다. 사기장의 노력이 마지막으로 결실을 맺는 순간은 가마에서 그릇을 구워내는 때. 가마에 불을 떼는 일은 사기장의 감각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돕고 하늘이 보살펴야 한다고 선생은 믿고 있죠. 그래서 가마에 불을 떼기 전 지극한 마음으로 제를 올리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고 가마신의 마음을 움직여 좋은 작품이 나오길 바라는 선생의 간절함입니다. 선생이 비로소 가마에 온기를 깃들입니다. 흙과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고
사기장의 손끝에서 마침내 생명력을 얻게 되는 세계. 도예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영역입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선생은 잠도 자지 않은 채 가마 곁을 지킬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또 고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잘 떨어져서 날씨도 좋고 그래서 오늘 차분하게 떼는 이 순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선생의 열정이 녹아든 작품들이 이제는 불의 기운을 견디는 시간입니다. 도자기 시작부터 이제 차도구를 주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스나 전기 물론 떼는 분도 계시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서도 각자 개인적인 특성이겠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장작가마를 고집하고 그 장작가마를 떼고 싶었습니다. 이 나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나무를 쪼개고 말리고 또 불을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쉬지 않고 떼면서 또 그 수고로움도 생각하고 또 여기 장작에서 나온 연기와 기물에 나오는 금속 물질들이 서로 화합해서 또 새로운 요변이나 이런 것들을 또 기대할 수 있고 그 떼는 순간순간이 아주 무척 힘들지만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떼고 있습니다.